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하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말입니다. 또 어떤 날은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른을 넘기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 같다고, 몸도 마음도 동시에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어떤 변화가 조용히 쌓여온 결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막을 수 있다거나 젊어질 수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누구나 들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른 이후의 노화는 사람마다 속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아직도 걸음이 단단하고 눈빛에 생기가 남아있는 반면, 어떤 분은 몇 년 사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체질이나 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온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비교적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보약을 먹었다거나 대단한 운동을 했다는 말보다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냥 평소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것 하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는 큰 결심이나 대단한 계획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조금만 다르게 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른 이후에 찾아오는 급속한 노화를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6가지 습관을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걸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삶의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른을 넘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곧 그 나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절대 늦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도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른 이후에 급속한 노화를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몸을 가능한 한 아끼려고만 하는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다치면 회복이 안 된다. 괜히 무리하다가 큰일 난다.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끼는 것과 멈추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노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쓰면 닳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쓰지 않을 때 더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70을 넘긴 이후에도 비교적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운동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몸을 계속 쓰는 생활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몸을 한번 풀고 집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자주 일어나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는 습관 말입니다. 반대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분들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움직이다가 다칠까봐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됐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조심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침대에서 보내는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부터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다리 근력이 먼저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넘어질까봐 더 조심하게 되며 결국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늙은 것 같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몸이 확 내려앉은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하나씩 줄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70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임이 줄어도 몸의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체조를 하거나 젊은 사람처럼 몸을 단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0 이후의 몸에는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 밥을 먹고 나서 잠시라도 서서 움직이는 것,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 다니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노화를 늦추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혼자 생활을 잘 유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운동 비법보다 이런 말이 더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몸이 귀찮아도 하루를 그냥 앉아서 보내지는 않았다고. 조금 불편해도 몸을 계속 쓰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이 차이는 몇 달 안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걸음걸이와 자세와 기운 전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70 이후에 급속한 노화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몸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몸을 계속 쓰는 삶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 생활. 이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움직임의 차이는 단순히 다리 힘이나 관절 상태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까지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몸을 계속 쓰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주름이 많고 적음을 떠나 표정이 살아있고 눈빛에 힘이 남아있으며 말을 할 때에도 숨이 막히지 않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줄어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나이임에도 얼굴 근육이 굳어 보이고 표정 변화가 적어지며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흐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일수록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도 함께 자극을 받고 표정 근육과 호흡 근육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생기가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거나 누워서 보내면 이 흐름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몸의 말단부터 차가워지며 얼굴 근육도 점점 쓰이지 않게 되어 표정이 굳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 예전보다 늙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 변화는 거울을 보며 하루아침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곧바로 얼굴과 자세에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임이 줄어도 노화가 훨씬 빠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비교적 또렷한 인상을 유지하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짧은 외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산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시간 감각이 흐려지지 않으며 생활 전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칠씩 집 안에만 머무는 생활이 반복되면 요일 감각이 흐려지고 하루의 경계가 사라지며 삶의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몸을 움직이기 더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늙은 것처럼 느껴지며 그 느낌 때문에 다시 움직임을 피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몸을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 급속한 노화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운동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완전히 멈추지 않느냐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귀찮아도 한 번 더 몸을 쓰는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 이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을 쉬게 하되 몸을 방치하지 않는 삶. 조심하되 멈추지는 않는 삶. 이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이른 이후에도 자기 몸을 믿고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이후의 노화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머리를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은 생각을 더 이상 쓰지 않으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미 다 살아봤다는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생활을 단순화시키는데 이 편안함이야말로 이른 이후 노화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특별한 학력을 가졌거나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신 매일같이 머리를 쓰는 습관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신문을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곱씹어보고 뉴스를 보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같은 방송을 반복해서 보고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새로운 정보나 낯선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몇 달 안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기억력과 판단력, 말의 흐름과 표정에서 확연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뇌는 근육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쓰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이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쓰는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노화는 몸보다 머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대단한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태도를 생활 속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약해진 것보다 머리가 굳어버린 게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이 통째로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감정을 안으로만 쌓아두지 않는 생활 태도입니다. 이른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참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며 서운함이나 외로움, 분노와 허탈감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게 되는데 이 습관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긴장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유 없는 통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몸이 늘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감정을 눌러온 분들이라는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표정이 부드럽고 말투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쁜 일이든 서운한 일이든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밖으로 흘려보내며 살아온 경우가 많고 그 차이는 얼굴과 자세, 생활 태도 전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를 말이나 글로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감정을 표현할 상대가 줄어들면서 이 문제가 더 빠르게 쌓이게 되는데 그 결과 마음의 무게가 몸으로 내려앉아 노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을 참고 견디는 미덕을 내려놓고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걸음걸이와 표정, 하루를 살아가는 기운까지 크게 좌우하며 머리가 굳으면 몸도 함께 굳고 마음이 막히면 생활 전체가 막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의 노화는 운동 하나만으로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지점을 지켜낸 사람과 놓친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꼭 짚어야 할 습관은 먹는 것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 여기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리듬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귀찮아지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하루 두 끼로 줄이거나 혼자 먹기 싫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대단한 보양식을 챙겨 먹기보다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양은 많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채소를 꾸준히 챙기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공통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분들의 경우 식사가 점점 귀찮아지고 빵이나 국수처럼 씹기 쉬운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기력이 급격히 감소해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잡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안정감이 쌓이면서 노화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연결고리를 남겨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 이후에 급속히 늙어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편해서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그 상태가 익숙해지면서 삶의 생기가 빠르게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또렷한 인상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말을 나누고 약속 아닌 약속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그 작은 관계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뇌를 자극하고 생활을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노화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습관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른 이후의 노화를 막는 핵심은 몸을 쓰고 머리를 쓰며 마음을 닫지 않고 하루의 리듬과 삶의 연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라는 점으로 모아집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 그 조절의 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매일의 대화,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결국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른 이후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완전히 쉬게 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태도, 생각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감정을 안에만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려는 용기, 끼니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단 한 사람과라도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 6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병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꿨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당장 크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조금은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아끼고 삶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나간다면 노화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